안녕하세요. 수상한 아재 미스터 X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작품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무협 만화 중 하나 용비불패입니다. 1996년 연재를 시작한 용비불패는 열혈강호와 함께 무협 장르를 넘어 90년대 대한민국 만화 씬을 선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한창 연재 중에 있는 열혈강호가 너무 느린 연재 속도로 욕을 먹고 있다면 용비불패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짧고 굵게 마무리해서 팬들을 아쉽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이런 아쉬움이 작가님들께도 잘 전해졌는지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말을 보여주는 외전의 추가 연재로 이어졌으며, 최근 네이버에서 연재된 웹툰 고수가 용비불패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용비불패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세계관 확장이라니, 와, 작가님들 혹시 천재? 출판 만화 시장이 몰락하던 한때는 진짜 대한민국 만화 산업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걱정스러웠던 시대가 있었는데, 웹툰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국내 만화 시장이 살아나니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네요. 암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무협 만화라고 일컬어지는 용비불패의 기본적인 배경 세계관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렛츠고!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용비불패의 세계관은 크게 무림과 국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는 황실, 내면부, 군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무림 역시 여느 무협 장르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정파와 사파가 대립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용비불패의 세계관에는 이 정파와 사파를 통틀어 12명의 최강의 인물을 의미하는 12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존자는 용비불패를 넘어 네이버 웹툰 고수에서도 함께 공유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비불패 만화책 본편과 외전을 포함한 원작에서는 12존자가 모두 등장하지 않고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는 기본적으로 용비불패 본편과 외전을 포함한 원작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웹툰 고수에서 밝혀진 내용을 기반으로 최근에 공개되는 용비불패 M이라는 게임에서 추가된 내용까지 참고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비불패의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12존자는 3존과 정파 오무제, 그리고 사파 사천왕,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는데, 우선 3존은 지존, 천존, 암존, 이렇게 3명을 뜻하는 말로 철혈대제로 불리는 장윤이 이 3존 중 지존으로 추대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철혈대제 장윤은 무림의 질서를 관장하는 무림맹의 맹주로, 정파를 대표하는 5대 문파를 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무림의 정점에 서 있는 명실상부 무림의 지존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가진 것을 내어놓게 되는 전설의 거지 무념존자 황금충이 바로 3존 중 한 사람 헌존으로, 그의 진짜 정체는 황제의 작은 할아버지인 황숙조부 홍무왕 황금충이었으며, 황실을 떠나 대룡표국의 당주 노릇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비불패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고수에 등장하는 수수께끼의 집단 패림당의 당주 독수마왕 사패천이 3존 중 암존에 해당하는 인물로, 무공만으로는 천존과 지존도 압도한다고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2존자의 속하는 세력 중 하나인 3존이었으며, 지금부터 정파를 대표하는 인물들 정파 오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파 오무제에는 진격대제, 빅목선제, 용염무제, 경림대제, 서명우제, 이렇게 5명이 속해 있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인물들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오무제는 아마도 무림맹 소속의 5대 문파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한 명씩 살펴보자면 무림맹 소속의 5대 문파 중 하나인 천운방의 방주 현재양이 진격대제 파왕신군이었으며, 오무제 중 내공이 가장 깊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열혈강호의 작가 양재현이 생각났다면 당신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림맹 소속의 5대 문파 중 하나이자 중원 최대 정보 집단 적혈단의 단주 홍예몽이 세계관 최고의 미인인 줄 알았던 빙옥선제였으며, 동시에 흑색창 기병대의 대장인 용비의 정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등장은 하지만 그 정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무림맹 소속의 5대 문파인 개방파의 방주 일주거사 용천계가 용비불패엠에서 오무제에 속한다는 것이 공개되었으며, 원작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았던 경림대제와 서명우제는 게임 용비불패엠에서조차 경림대제 혈관음과 서명우제 벽파군이라는 정보 외에는 밝혀진 게 없었지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 두 사람 역시 무림맹 소속의 5대 문파를 대표하는 인물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파 오무제에 속하는 인물 들이었으며, 지금부터는 사파를 대표하는 사천왕, 사파 사천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최고의 살수 집단 사흥년의 연주인 구위가 사천왕 중 천잔왕의 칭호를 가지고 있으며, 사파의 무림에도 의와 협을 하는 호인으로 엄청난 무공을 소유한 인물임에도 용비불패에서는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용비불패 M에서 공개된 인물 만도강 무형마녀 월영은 사파 최고의 정보조직 홍림당의 당주를 맡고 있는 인물이었으며 용비불패 M 출시 당시 공개된 설정에 따르면 독권과 환술의 달인으로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12존자 중 나이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본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형마녀라는 별호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웹툰 고수에 등장하는 가오복의 스승이자 흡성 대공을 완성시킨 팔공진인 양소가 사파 사천왕 중 흡성왕의 호칭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게임 용비불패 M에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물 백미선사 풍예림이 사파 사천왕의 마지막 철명왕의 호칭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용비불패 세계관 그 중에서 무림 세력에 등장하는 12존자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지금부터는 용비불패 세계관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비불패의 본편의 이야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황금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황금성에서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용비불패 본편의 이야기에서 황금성은 가장 중요한 배경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은보화와 뇌신 천룡검이 숨겨져 있다고 알려진 전설의 황금성이 전설이 아닌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황금성을 찾는 무리민들의 대환장 파티에 현상금 사냥꾼으로 살고 있던 용비가 우연치 않게 그 대환장 파티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용비불패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설로 전해지던 황금성이 어떻게 해서 그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비불패의 시점으로부터 약 20년 전 거대 무역상단 금천보의 보주 율목인이 상단을 이끌고 거래처로 향하고 있던 어느 날 무해국 인근의 화산지대를 지날 때쯤 갑자기 나타난 비적대들에 의해 상단의 모든 물품은 강탈당하게 되고 이번 상행에 함께한 금천보의 인원들 역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가까스로 살아남은 율목인은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짙은 안개가 낀 화산지대 안으로 몸을 던지게 됩니다. 너무나 짙은 안개로 인해 당최 어디가 어딘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그 순간 율목인의 목에 걸려있던 금화경이 빛을 내며 어떤 장소를 비추기 시작하고 그 빛을 따라간 율목인 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무림의 전설이라고만 여겨졌던 황금성이었습니다. 실존하는 황금성을 발견했다는 기쁨도 잠시 상단을 공격했던 비적대들이 율목인을 뒤쫓아 이곳까지 오게 되고 이들 손에 허무하게 죽을 수 없었던 율목인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황금성이 있던 거문을 집어드는데 어찌된 일인지 율목인은 그대로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신을 차린 율목인 앞에는 처참한 모습으로 도륙당한 비적들의 시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억에는 없었지만 율목인은 이 아수라장을 만든 범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원인이 자신이 손에 쥔 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율목인은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을 황금성 내부에 던져준 채로 황급히 돌아 나오게 되는데 무공의 무자도 모르는 상인인 율목인을 비적대를 한순간에 도륙할 정도의 고수로 만든 이 마검이 바로 소유한 사람을 무적자로 만들어준다는 뇌신 청룡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금천보로 복귀한 율목인은 자신을 황금성으로 안내한 금화경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무림맹을 찾아가 황금성에 대한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율목인의 이야기를 모두 전해들은 무림맹은 황금성의 존재가 무림의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을 염려해 자신의 권한으로 황금성의 존재를 비밀에 붙이지만 어째서인지 황금성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전 무림에 퍼졌으며 수많은 강호인들은 황금성과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와 뇌신 천룡검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황금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황금성을 목격하고 돌아온 율목인을 조지는 것이었지만 율목인은 무림맹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황금성의 정보를 얻기 위해 율목인을 조진다는 것은 곧 무림맹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전 무림의 공공이 적이 된다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림에 적을 둔 인물이라면 함부로 율목인을 조질 수 없는 것이었으며 황금성에 대한 이야기 역시 모두가 알면서도 쉬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황금성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무림에서 잊혀져 가는가 싶었는데 문제는 황금성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금화경이 무림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문정파 천운방의 방주인 파왕신군 현재양의 둘째 제자 상간책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더욱 강한 힘을 얻기 위해 황금성에 잠들어 있는 뇌신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보검 뇌신 천룡검을 노리고 마교를 이용해 금천보를 습격 황금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율목인을 죽이게 되면서 황금성의 전설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림맹의 비호를 받고 있는 율목인이었기 때문에 직접 움직일 수 없었던 상관책은 이번 일을 처리하기 위해 마교를 끌어들이는 위험을 감수했음에도 율목인에게서 황금성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없었으며 황금성의 열쇠를 할 수 있는 금화경 역시 율목인의 아들인 율무기와 함께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흑색창 기변대의 대장이었던 현상금 사냥꾼 용비가 무림 12존자 중 하나이자 사파의 사천왕 중 한 사람인 사응련의 연주 천잔왕 구위를 주어 현상금을 받으러 가는 길에 우연히 율목인의 아들 율무기를 구조해 용비의 손에 금화경이 들어오게 되면서 황금성을 향한 용비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황공수비대의 대장이자 대장군인 용유진은 누구보다 황실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음에도 군부와 내명부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숙청당하게 되면서 그의 가문 역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만 용유진의 아들은 역적의 직계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하지 않은 채 대장군부에 복속되어 어린 시절부터 대장군부의 밀전노공인 육가창식을 익히며 살인병기로 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역적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대장군부의 장수가 되었음에도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만 보내지며 죽음을 강요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부대가 전멸하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이 아이는 어느새 대장군부의 귀신이라 불리게 되는데 권력의 핵심에 있던 황궁수비대 대장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역적이란 누명을 뒤집어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가게 된 가혹한 운명을 가진 이 아이가 바로 대장군 용유진의 아들 용비인 것이었습니다. 용비의 비범함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대장군 육진강은 흑색창 기병대를 이끌고 북방 이민족들을 쓸어버린다면 역적의 자손이라는 주홍 글씨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며 흑색창 기병대의 대장으로 용비를 임명하는데 흑색창 기병대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대원들 역시 미래가 없는 중범죄자들이었으며 그들 역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면받는 조건으로 이 최악의 전장에 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흑색창 기병대에 부임한 용비는 대장군부의 밀전무공인 육가창식을 기반으로 살상력을 더욱 강화시킨 흑색창 연환 실식을 완성하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용비를 기다리고 있는 결말은 높으신 양반들의 정치 노름이었습니다. 또다시 정치 노름으로 가족과도 같았던 전후 모두가 토사구팽될 것이며 대장군 역시 자신을 놓아주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용비는 전우들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용비를 구원해준 것은 다름 아닌 용비가 이끄는 흑색창 기병대와 치열하게 싸워온 이민족의 왕야였습니다.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던 이민족들과 인간이 되기 위해 싸웠던 자신과 부하들의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로지 자유를 갈망하며 싸웠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무 감정 없이 이민족들을 죽여온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진 용비는 군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타령해 무림으로 나가 현상금 사냥꾼이 되어 미친 듯이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용비는 이렇듯 돈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 군을 떠나 무림에 나온 용비는 대룡표국의 당주 황금충을 통해 자신과 싸웠던 최후의 순간 자신을 구해준 이민족들 전부가 스스로 노예가 되길 자처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고 3만 명이 넘는 이 북방의 기마민족 생존자들을 후원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정치 노름의 말로 이용하려 했던 대장군과 조국보다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적의 목숨조차 소중하게 생각해준 이민족이 더 사람으로 느껴져서 자신이 몰락시킨 기마민족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회개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행위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은 용비가 아직도 전쟁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지금의 용비에게 있어 갚아야 할 빚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불행하게만 보이는 용비였지만 용비의 정혼자는 무려 세계관 최고의 미인이자 중원 최대 규모의 정보 집단인 적혈단의 단주이며 12존자에서도 정파 5무제 중 한 명이기도 한 빙옥선제라는 벼로를 갖고 있는 홍예몽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주한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의미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사정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된 용비가 금은보화가 그득한 황금성의 열쇠와도 같은 금화경을 가진 율무기를 만나 황금성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레신 청룡검을 차지하기 위해 마교를 끌어들인 상관책의 음모에 휘말리게 되고 무림맹의 총감찰관 소림의 신성 일각 정파 5문제 중 한 명이자 천운방의 방주인 파왕신군 현재양 사파의 사천한 중 한 명이자 대륙 최고의 살수 집단 사응련의 연주 천장왕 구이 전 흑색창 기병대의 생존자이자 흑색창 기병대의 백호부장으로 용비를 보좌했었던 적성까지 모두 황금성에 있는 무예곡에 모여 각자의 사연과 인연이 밝혀지는 이야기가 바로 용비불패 본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용비불패의 후속작인 외전은 용비불패의 엔딩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용비가 과거 함께 했었던 흑색창 기병대 부대원들의 유가족들을 수습하며 무림을 떠도는 이야기로 시작해 흑색창 기병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토사구팽해버린 대장군 육진강과의 길고 긴 악연의 종지부를 찍고 과거의 주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용비의 어두운 과거에 관련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이야기로 외전이야말로 용비불패의 진정한 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비불패의 스토리는 미친 듯 돈에 집착하는 현상금 사냥꾼 용비가 금은보화를 노리고 황금성으로 향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그리고 있는 만큼 스토리 자체는 단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이 가지는 가치와 재미는 이런 스토리보다는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가진 서사와 그것들로 연결되는 인물들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인 용비의 내면에 감춰진 사연과 고뇌에 있으며 작품을 빛나게 해주는 화려한 액션 연출 또한 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을 담당하신 문정호 작가의 그림체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용비불패가 가진 또 하나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네이버 웹툰 고수를 보셨는데 용비불패를 아직 안 보셨다면 지금 바로 용비불패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용비불패는 지금 네이버 시리즈에서 완전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서비스하는 데가 없는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용비불패 세계관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가님들, 이제 고수도 마무리됐는데 무림연합과 아수라 혈교의 전쟁 이야기, 그 용비불패 대마교전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